반갑습니다. 어제는 많이 협력을 해 주셔서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전체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특히 이 하늘 날씨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이 컸는데, 아마도 직접 행사장에 못 나오신 분들은 비가 안 오기를 기도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거의 비가 잦아들어서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사장에 와서 노력을 해 주신 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지만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수도원 어른들도 많이 기도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혹시 유튜브를 보신다면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자력 양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 오는 날 자력 양성을 잘할까? 그게 고민이 많이 됐어요.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자력 양성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이 자력 양성 중에서 주제를 뭐라고 정했습니까? 참 자유와 큰 평등, 금방 부른 성가 속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원불교의 교리는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데, 원불교 교리는 전체 내용을 보자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원불교 교리는 뭐예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론상을 중심으로 사은, 사요, 사막, 팔조다. 그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외운 일상 수행의 요법인데, 1, 2, 3조는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사막. 4조는 8조, 진행사조, 사연사조, 8조. 5조는 네, 오늘 기운이 좀 없으시나 대답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5조는 사은, 6조부터 9조까지는 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6조,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했는데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번 해도 실천은 잘 안 되죠. 사람이 가장 먼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일 멀대요. 왜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멀어요? 생각은 있지만 실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당에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남의 지식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을, 내 지식을 다른 사람 머리에 넣어주는 것이 누구예요? 선생님. 초등부터 대학교까지 선생님들이고, 또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은 누구예요? 남의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것은 이제 장사를 하는 분, 사장님들이죠. 남의 지식을 내 지식을 남에게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 남의 돈을 내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사장님, 또 장사하시는 분.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네? 원불교교도예요? 다른 데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너무하네 이럴 것 같아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쪽에 주로 있는 분들인데요. 그게 부인이 아니고 마누라랍니다. 그 부인이 아니고 마누라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내 거를 남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잘하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게 가져오는 것도 잘하는 게 마누라래요. 마누라라는 말이 좀 속된 말 같지만은
부인이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고 마누라라고 해야 맞다고 합니다. 이제 자력 양성을 그만큼 잘 하는 분이 여성들이에요. 여성들. 그러면은 자력 양성을 조금 못하는 분들이 남성들이겠죠.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처음에 이 자력 양성 교리를 내세울 때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이 자력 양성 교리를 내실 때 제일 처음 제목은 부부 권리 동일이었어요. 부부 권리 동일. 부부는 남편과 부인, 부인과 남편 두 사람이 부부죠. 부부 권리 동일. 그래서 부부가 서로 평등권을 가지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권리 동일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서를 낼 때는 남녀 권리 동일로 바뀌었어요. 남녀 권리 동일. 그러면 부부보다 남녀는 범위가 조금 넓어졌죠. 넓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여태까지 남자에게 기대서 살아온 사람, 의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여자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여성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도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자력 양성의 교리를 내실 때는 여성들이 그게 매우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인을 조금 무서워한다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네, 부인을 조금 무서워한다 그래요. 아예 무서운 분들이 여기 많네요. 무서워한다는데, 옛날에는 남편을 무서워했죠. 부인들이 남편을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뭔 얘기를 할 때 조선시대,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는 신라에는 여왕이 두 분이나 계시고 고려시대에도 그렇게 여성의 지위가 낮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선 초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여성이 시집을 가면은, 부인이 시집을 가면 친정에서 가져간 재산 있잖아요. 논을 가져간다든지 폐물을 가져간다든지 그런 재산을 이혼하면 다 돌려줬어요. 엄청 괜찮죠? 네. 엄청 괜찮습니다. 요즘보다 또 나은 점이 있어요. 요즘도 이제 계산 정확하게 하지만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그렇게 여성의 지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주로 조선 사회를 운영하던 철학적인 기반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리학이죠. 성리학.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받아들여요. 원불교가 외국에 있었으면 원불교 신자가 더 많았을지 모르겠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도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불교 신자가 그렇게 많죠. 그리고 신앙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도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전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들어가는 게 우리나라가 여러 개 있답니다. 그럴 정도로 외국 것을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 가지고 내 거를 만들고, 그런 재주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요. 조선시대를 운영하는데 조선시대의 정치 철학은 성리학이었죠. 그래서 성리학의 주 내용, 선비 정신, 그리고 남한 선호 사상이 거기 들어있죠. 그래서 조선시대의 후기로 올수록 여성의 지위가 조금 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성학 하는 사람들도 조선시대에는 유교 사회라서 어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다. 그거를 아시면 좋고, 대종사님께서 우리 교리를 내실 때 이때는 정말 조선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중첩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내실 때, 그때에는 조선시대의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뺏기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맞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시대에서도 정말 당시에 어려웠던 여성들을 위한 교리, 모든 것이 다 남녀 모두에게 다 필요한 교리였지만은 이 자력 양성 교리는 타력 생활을 하고 의례 생활을 하던 여성들에게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그런 교리라고 볼 수 있는 자력 생활을 내셨어요. 제가 여성이지만 우리 대종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감사하지만 그 부분에 특히 더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당시의 의례 생활의 내용을 보자면 여성들은 정말 그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조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시민이다 이렇게 하면 성인 남자만 시민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와 여성들은 시민에 들어가지 않고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요새 같으면은 지난번에 우리 선거를 했잖아요. 투표권이 없는 거예요,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참 불행한 역사예요. 1920년대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양에서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막 엄청 차이 나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서양에서도 그렇게 늦게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언제예요? 참정권이 주어진 게? 지금 이제 좀 옛날에 사셨던 분도 있는데 언제부터 참정권이 주어졌을까요? 여성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생기면서 바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헌법은 미국 것을 그냥 거의 베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주어졌어요. 우리가 특별히 뭐 여성 운동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때 주어져서 그냥 큰 노력 없이 바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참정권이 주어졌으니까 1948년에 바로 주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 여성들은 지금까지 이제 다 투표를 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는 이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그 어려운 때에 참정권이 주어지기 전인 1920년대, 30년대 이때에 우리 여성들에게 의례를 하지 말고 남자에게 기대 살지 말고 내 힘으로 살아라. 그래서 성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 힘을 기른 곳에 참 자유가 있고 제 힘을 기른 곳에 참 평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여성들에게 그랬다면 지금 젊은 사람들을 봐요. 우리 교도님들의 며느리와 아들, 딸, 사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정생활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부부가 각자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입이 얼마인지도 잘 모른대요. 알아요 혹시? 진타원님 저기 사위하고 딸하고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요? 네, 본 적도 없거니와 말도 안 하죠. 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림을 해? 제가 물어봤더니 돈을 얼마씩 내서 한다네요. 부인이 얼마 내고 남편이 얼마 내고 생활비를 내서 하고. 그래서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번엔 네가 한번 사고 다음에는 내가 한번 사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정도로 각자 자력을 갖추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할 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자력은 세 가지다. 이렇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이 세 가지 자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네,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정신의 자주력을 갖추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막 공부가 필요하죠. 사막 공부가 필요합니다. 수양, 연구, 치사의 삼학 공부로 삼대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또 육신의 자활력을 기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지금 이제 저보다 더 피곤한 게 우리 신강교무일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물 먹은 솜 같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몸이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데 교도님들을 뵈니까 땅속에서 슬슬 이렇게 기어 나오네요. 아무튼 피곤할 때는 몸이 땅속으로 팍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 교리 중에서 뭐가 필요해요? 자활력을 기르려면, 육신의 자활력을 기르려면 표에 있죠. 원불교는 편수가 절대로 안 되고 쌍전, 겸전, 쌍수 등등이죠. 그래서 영육, 쌍전, 동정, 일여 이런 교법들이 다 육신의 자활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의 자립력. 경제의 자립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교리가 동원되면 좋겠어요? 예, 잘했어요. 시연님이 잘했는데 그 교리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제 일상수행요법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교리 공부를 쭉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경제의 자립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리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게? 네, 물론 이제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는데 들어있지만 그 말고 또 있어요. 구체적으로. 네, 막 던지면 안 되고 일기법에 보면은 있죠. 일기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수지대조를 하게 돼 있죠. 수지대조는 뭐 하는 공부예요? 수지대조는?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장만하고, 또 지출이 많으면은 지출을 줄일 방도를 마련하고, 그래서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은 줄어들 수 있게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지대조예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 일기를 쓰라고 하면 일기를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늘 수지대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옛날 주부들은 가계부를 썼죠. 가계부를 썼는데 요즘은 가계부를 쓸 필요가 없어요. 카드 내역서를 보면 어디에 몇 원 썼다 이게 쭉 나오니까 카드 내역서를 잘 보관하면은 가계부가 그냥 절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큰 방향으로 수지대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세 가지 자력은 정신의 자주력, 육신의 자활력, 경제의 자립력,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현재 저를 봅시다. 현재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도님도 저를 다 봐요. 그러면은 현재 세 가지 자력이 모두 갖춰졌다. 나는 세 가지 자력 다 있다 하는 분 있어요? 네? 예, 미타오님은 노력을 하니까 몇 프로나 된 것 같아요? 미타오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분은 수타오님은 뭐가 부족할까요? 우리 수타오님은 철록을 먹고 살아요. 철록이 아니고 당신이 근무를 해가지고 교사로 정년퇴직을 하셔갖고 연금이 나오니까 경제의 자립력까지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어찌나 열심히 하시는지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활력도 있으시고 또 정신의 자주력은 물론 있으시고, 그러니까 3대력이 세 가지 자주력이 다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여성들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은 경제의 자립력도 여성들에게 있더라고요. 거의 남편이 돈을 타 쓰는 경향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런데
연세가 점점 들수록 자력이 부족해지는 사람이 남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어떤 자력이 부족해요? 네? 지금 이제 그 가사노동을 잘 분담하는 것이 여성학에서는 엄청 중요한 일이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사노동, 아무리 연세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어머니가 옛날에 부엌에 들어오면 뭐 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안 들어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하고 살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집에서 자기 몸을 건사하는데 옷을 빨아 입는다든지 또 자기 것은 자기가 챙긴다든지 이런 게 조금 부족하죠. 여성들은 그런 것은 넉넉한데 잔소리가 많아지고 남성들은 그런 자력이 부족하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경우에도 모든 자력을 갖추기에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남성들의 경우에도 자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못 갖춘 자력이 어떤 것이냐면은 자기 할 일을 남한테 시키는 걸 잘해요. 평생 직장에서나 어디서 시키는 것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죠. 연습을 많이 하셨어. 그래서 잘 시켜요. 물 좀 떠줘, 뭐 내 밥 좀 차려줘 등등 이런 것을 잘 시키는데, 그런 것을 잘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동갑이신데 어머니가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혼자 남으시니까 형제들이랑 저랑 걱정하기를, 아유, 자력이 없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실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이제 밥도 해 드셔야 되고 자식들이 붙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죄송한 생각이지만 제 마음속에, 아유,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저게 들은 거예요. 불효자죠. 그런데 실제로 이 실제 생활에서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직접 모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상태는 가사노동에 대한 자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부인이 아프면은 남편이 간호를 잘 못한답니다. 그리고 간호할 남편이 안 남아 있어요. 그죠? 대개의 경우에 안 남아 있어. 평균 연령이 남성이 더 낮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프면 부인이 간병을 잘해요. 대개. 엄청 사이가 나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간병을 잘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조금 더 살아요. 부인들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잔잔한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게 이제 훈련이 된 거죠, 평소에. 그래서 잔잔한 일을 골골골 하면서도 오래 살아요. 근데 남자들은 별로 안 아프면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잘 안 들렸어요. 어쨌든 남자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가사 노동에 자력을 갖추기에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산 종사님께서 자력 양성의 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배워서 아는 것과 알아서 실천하는 것이 자력이 된다. 자력은 실력이고 실력이 자산이다. 그리고 자력은 생명이고 원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력은 곧 천재의 힘이 되고 내가 나를 헐다 하는 것은 이제 훼손시킨다는 뜻이에요.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헐고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굳건히 잘 지키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나는 부처요, 하늘이요, 열애요, 상제요, 조물주다 그랬습니다. 우리 전사 종목사님께서 올해 신년 법문으로 뭐가 되자고 하셨죠? 우리 모두 개벽 성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개벽 성자가 되려면은 자력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의례심은, 의례하는 마음, 다른 사람한테 기대는 마음은 나의 보배를 사장시키는 거다. 나의 보배를 없애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자력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나의 보배를 내가 잘 가꾸고 기르는 거죠. 그 보배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 보배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내 마음속에도 들어있고 내 몸속에도 들어있고 나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내가 잘 꺼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내 보배를 내가 잘 가꾸고 기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타력을 병진할 줄 알면은 타력도 곧 자력이 된다 그랬는데 제가 이게 아데이를 해야 되는데 비는 온다고 하지 그렇다고 아데이를 실내로 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무척 됐습니다. 고민이 무척 됐는데 이럴 때 타력을 빌리는 것이 필요한 일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타력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이 장소를 옮길 수도 없고 방법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혼자서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저 혼자 힘으로는 그 천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도원에 아는 어른님들께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우리 교도님들은 제가 부탁을 안 해도 다 하셨겠죠? 설마 안 한 분 있어요? 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효과가 늦게 나가지고 오전에는 비가 오고 오후에 비가 안 올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단은 타력을 빌려서 행사를 잘 마무리했는데 그 타력을 빌리는 가운데 자력이 반드시 필요했는데 우리가 가진 자력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엄청난 자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자력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 교무님들은 자력 가운데에서 뭐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뭘 많이 썼을까요? 정성스러워요. 그렇죠? 정성스러워. 그래서 뭘 준비를 하는데 행사장을 준비를 하고 이것저것 물건도 챙기고 사람도 챙기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구 교무님들이나 교도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은 오는 방송이나 또 삼동 청소년회나 이런 데 교무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줄 수가 없었어요. 늘 그래 왔지만은 참 감사하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콘서트를 이전에는 6시경에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너무 늦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당겨서 하자 해갖고 4시에 시작했거든요. 4시에 시작했는데 4시에는 비가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안 가고 거기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가수들이 올라갈 때 제가 미리 교육을 시켰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그랬더니 대부분 알더라고요. 아하데이는 알아요. 그래서 아하데이가 무슨 뜻인지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른대요. 그래서 아하 하는 것은 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음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깨달음의 기쁨 그리고 희귀난치성 환자를 돕기 위한 성금 이런 것을 나누는 날이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기 전에 무대에 올라가서 2가지를 꼭 말해주라. 오늘은 아데이다. 그리고 아는 깨달음이고 또 모든 것을 나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교무로서 하는 것보다는 가수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노래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은
일반 시민들이 좀 더 마음에 더 좋게 받아들이고 잘 받아들이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계속 다음 가수가 올 때 또 교육을 시켜서 올려보내고 또 교육을 시켜서 올려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제 늦게까지 남아있던 시민들은 아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낮에도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대가 뭔지를 몰라요. 새로운 경찰서장이나 교육장이나 이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익산에 몇 년을 살았냐고 했더니 여러 해를 살았는데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앞으로는 아대이가 이런 뜻이니까 잘 알아뒀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꼭 말해줘라. 이렇게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남의 머리에 새로운 것을 넣어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은 어제는 그것을 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이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 친구들이 부스에서 뭐 물건을 팔았잖아요. 인형도 팔고 쿠키도 팔고 그랬는데 그 돈이 4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것도 희귀난치성 환자 돕기로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금 중에서 1,000만 원 하고 그 400만 원 조금 넘는 돈 하고 희귀난치성 환자 돕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이 또 내셨죠. 10,000원도 내고 20,000원도 내고 10만 원도 내고 그 돈도 희귀난치성 환자 돕기에 쓰여질 거고, 또 음식을 팔고 아나바다 장터에서 헌옷을 팔고 그 돈도 거기에 보태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엄청 중요한 일, 그렇죠. 엄청 중요한 일을 잘 한 거예요. 비가 안 왔으면 조금 더 많이 했겠지만, 비가 와서 조금 덜 하긴 했지만 매우 중요한 일을 잘 하셨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해야지 이 생각이 막 들죠. 예, 우리 청원 회원들은 물을 많이 나눴어요. 저는 비가 와서 물을 많이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물을 잘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도 하나도 안 남고 다 사용이 됐고, 우리 훈사님이 만들어주신 가방이 너무너무 유용하게 쓰여졌어요. 각 부서에서 물건을 구입해갖고 그 가방에 넣어서 들고 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감사하게 잘 진행이 됐다 그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력,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력 중에서도 정성스럽게 하는 마음, 그리고 무언가 남을 도와주겠다 하는 정말 선한 마음, 그 마음들이 모이고 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와 같이 의미 있고 좋은 일을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도님들 또 함께 기도해 주신 수도원 어른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또 인사드려야 될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도님들도 같이 해준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 은혜롭고 감사하다 이 생각을 하고, 이 아하데이하고 5월 5일 날 어린이 민속잔치는 어떤 기간 중에 하는 겁니까? 대각개교절 경축기간 중에 하는 거예요. 원불교 대각개교절, 대종사님께서 큰 깨달음을 얻으신 대각개교절. 크리스마스나 부처님 오신 날은 무슨 날입니까? 육신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육신이 태어난 날. 그런데 우리 대각개교절은 대종사님의 육신이 태어난 날은 아니에요. 육신이 태어난 날은 양력으로 5월 5일이에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정신이 태어난 날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공동 생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8일 다음 주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생일 잔치를 여는 거예요. 생일 잔치. 생일 잔치 열 때 서로 기쁘죠? 기쁘면서 뭐를 합니까? 마음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박수를 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대각개계절이에요. 다음 주가 대각개계절이니까 우리 합창단들이 공연을 하고 또 보기 드물게 우리 지휘자 선생님의 공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기대가 됩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오시면 되고 또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기쁜 마음. 기쁘다. 대종사님 대각하셨네. 이런 마음을 탁 가지고 오셔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교도님들끼리도 서로 하시면서 다음 주에는 정말 기쁘고 축하하는 그런 마음을 가득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력이 온전히 갖춰진다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자력을 가져서 참 자유와 큰 평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모두 자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산다면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멋진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